제가 지금 공학계획인증원에서 지금 일한 지 벌써 한 5년 됐습니다. 이제 이휘수 교수님 지금 또 보셔서 또 일 많이 해주시고 이제 이 일을 시작한 거는요. 우리 공과대학이 굉장히 위기일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까. 제가 그때 이제 중앙인구에다가 글을 좀 쓴 게 결국은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학생들 좋은 학생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연세대학교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작년 올해 공과대학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과대학 전국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서베이를 해서 물어봤을 때 공과대학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 저희 학교 랭킹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년 사이에. 근데 거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올해 과거 학생들이 잘 안 와요. 연대 공대만 해도 서울대는 좀 많이 가지만 거의 안 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과거 학생 전국에 한 700~800명 졸업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 130명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예전에 10명, 20명 이렇게 갔다가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그 공과대학에 상상설계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과학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 오면 논다. 걔네들 수준에 연대 가봐야 노는 것밖에 더 하냐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상상 설계라는 과목들을 하고 이제 뭐 4학년 때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저희가 과목들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저희 교수들이 뭐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나중에 또 하나 발표가 있겠지만은 저희 학원과에서도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었어요. 교육이라는 경우 한 3년, 5년 이상 지나야 그런 결실이 맺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작년 이제 과거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이거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다. 연대 와도 이제 뭐 할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드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름아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대신에 종합대학이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대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다른 사회계열이라든지 이런 인문사회계열하고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덕택에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과대학이 많이 이렇게 이제 처져 있는데 사회적으로 뭐 이것저것 해주시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빅은 하나의 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툴을 이용을 해서 우리 자체가 좀 커리큘럼을 좀 강화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졸업시키면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결국은 우리 공과대학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신념으로 한 5년까지 사무차장 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올 연말에 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인증 제도를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쭉 할 겁니다. 네.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는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9년 8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벌써 5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은 다른 학문하고는 좀 달리 비교적 스탠다드가 좀 있습니다. 물론 나라별로 다른 게 많이 있지만 뭐 TV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미국에서 나오는지 일본에서 나오든지 뭐 대만에서 나오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요새는 TV가 좋은 TV면 최고지. 그러면 좋은 TV라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대학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은 그런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학교육을 같이 할까, 같이 발전시킬까 하는 이런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거를 늘렸지만 미국은 뭐 벌써 70년 이상 이런 ABET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늦었지만 이제 새로 시작을 해서 이제 자발적인 기구입니다. 저희가 NGO로 주장을 하는 게 정부의 입김을 받으면 일하기는 편합니다. 교육부 소속이나 산자부 소속으로 하면은 매년 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일하기는 편하지만 이 교육이라는 그 자율성, 자발성 이런 것들이 이제 훼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NGO로 낭비를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런 그 전문기관들 또 공과대학 관련된 또 학회 등 모든 이런 공과대학 관련된 단체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셔서 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립 목적을 좀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인증을 주는데 인증 프로그램의 졸업생은 공학 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 보증하는 제도적인 장치.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전공별로 달라요. 우리 학원은 좀 덜하지만 예를 들어서 토목이 이제 제일 그런 게 심한 것 같은데요. 어떤 정부 공사를 하려면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몇 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들, 우리 기술사죠. 근데 이런 이런 인증을 하는 학교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인증을 받은 학교를 나온 사람만 기술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생겨요.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그 시험 볼 자격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 졸업한 학생들은 미국 가면 기술사 따기가 어려워요. 물론 아주 어려운 바늘구멍에 빠져나가는 길은 있지만 어렵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이런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인증, 환경학부 ISO 이런 시리즈 나오듯이 공학 교육하면은 이런 인증이라는 국제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창의적인 방법을 저희가 이제 중시하고 사회 공지를 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이런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에 이제 보면 우리 공학교육의 문제점은 실무 능력과 창의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산업체에서 많은 지적사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만족을 시켜야 되고, 이런 순환적 자율 개선형 교육 모델을 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뒤에 가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컴 베이스 교육 과정과 그 다음에 이런 팀워크, 리더십 이런 일들을 앞으로 공과대학에서 잘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요, 교육하면은요, 저 같은 경우 여기 계신 교수님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9월 1일에 임명을 받았는데요. 9월 1일 임명하는 날 아침 9시에 총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10시부터 제가 수업인데, 그럼 총장님한테 가서 딱 임명장 받고 뛰어내려가서 10시부터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 강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의를 하라든지. 제가 외국에서 박사를 받은 거는 연구에 대한 박사를 받은 거지, 이 강의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실정이 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의라는 게 연구도 있지만 강의도요, 어떤 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다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모델들을 알고 가르치는 거하고 그냥 가르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툴로 저희가 인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관련된 학회다, 할링원 학회, 여기 학회를 비롯해서 12개의 학회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50개 학회지만 이제 저희가 간사 학회로는 이제 12개 학회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단체들, 이제 관련된 산업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쭉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특히 지난 6월에요. 저희가 워싱턴 오코드의 주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증을 자기 나라에서 주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서로 상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 회원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졸업생들이 아직 외국에 나가서는 인정을 못 받는데 일단 준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이 회의가 2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 홍콩에서 준 회원이 됐고 2년이나 혹은 4년 뒤에 저희가 정식 회원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는 뭐 저희 지금 이사장님은 저희 삼성전자 윤종현 부회장님 지금 하고 계시고요. 원장님은 포항대 박찬호 총장님, 그다음 부원장님으로 이제 SK 조정남 회장님 비롯해서 두 분 더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그 사업단들이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산업체 지금 5개 회사가 지금 주로 저희한테 기부금을 많이 내주셨고요. 그다음에 관련 단체들에서 저희가 산자부에서 1년에 한 10억 정도 지금 예산을 받고 있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고, 과학기부 내년부터 2억씩 받고 있고, 그다음 산업인력공단, 그다음 정보통신부에서 또 한 5억씩 지금 또 받고 있어요. 운영위원회고요. 뭐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특징은요, 교수가 마음대로 가르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CQI라는 게 그거예요.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인데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돼요. 강의라는 게. 그래서 올해 뭘 가르쳤으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뭐가 좋아지겠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예전에 교수님들 보면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6.25 때 쓰던 누런 노트 갖고 오셔가지고 그대로 가르치신 분 계셨거든요. 이거 인증 못 받아요. 이게 매년 뭔가 조금씩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거 5년간 이거 하면서 전국 공과대학 교수님들한테 엄청 욕 많이 먹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교수들을 귀찮게 하냐고. 제가 좀 잠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외부에서 가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원에서 가서 그 학교에서 이 교수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나, 매년 커리큘럼은 좀 잘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졸업생들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 커리큘럼이 또 바뀌어야 돼요. 졸업생들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옳은 트렌드인지 뭐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졸업생들이요, 삼성전자를 뭐 한 3분의 1 정도, 또 뭐 LG전자, 뭐 전자회사는 거의 한 반절이 나가요. 예전에는 다 정유화 뭐 이쪽으로만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리큘럼도 저희가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자 과목을 넣고, 그다음에 이쪽에 뭐 이동영상 과목이 여러 개 있는 걸 조금 줄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거를 가르쳐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교수님들이 생각난 대로 마음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대신에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A 대학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다. A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마음속에 다 있으시겠지만, A 대학에서 교과서 딱 잡으면 전국 대학이 다 똑같은 교과서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 인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각 대학별로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산업이 발전을 하니까, 또 졸업생들이 어디를 주로 가니까 거기다 맞추고, 그런 그 계속해서 그 가르치는 내용을 좀 임프루브하라 하는 게 그 인증의 목표지, 모든 대학이 똑같이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ISO 18000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존 평가하고 다른 거는요, 기존에 평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 중앙일보도 있고, 또 그동안 대기업에서도 많이 해왔고,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설립하면서 많은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정부에서도 그러고 저희 공학 인증을 우선으로 지금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중간에 하세요. 이제 40분이나 되니까요. 계속 앉아 계시면 좋을 테니까 뭐 아무 때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하나 예, 예, 예. 그 어느 정도 이상의 그 교육을 받고 그 받은 것을 인정을 해주는 프로그램 인증 과학 교육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게 저희 학생
졸업생이 어느 정도 이상의 그 레벨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이 약화될 수가 있는데 설계가 같은 설계라도 이제 일반적인 산업에 다 응용되는 게 아니고 특정 산업에 응용되고 다른 산업에는 별로 응용이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그렇게 그 한정되게 기억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재진 박사님이 지금 학교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날카로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 학교별로 이렇게 달리했을 때 어떻게 그 레벨 컨트롤, 이퀴벌런스를 맞추겠느냐, 퀄리티 컨트롤을 하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신데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인증 기준이 뭐 7개, 뭐 신인증이 8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7, 8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공통이에요. 공과대학의 어느 과든지 다 공통인 인증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전공에 관해서는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전공에 관해서는 그 전공 교수님들, 그 전공 학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전공 학회에서 야, 이 정도는 안 되겠다. 그럼 이제 학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전반적인 내용은 하여간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꼭 필요한 거를 잘 가르쳐라 하는 그런 그 컨셉만 있고요. 그 구체적으로 그 안에 뭐 연력학을 가르쳐라, 뭐 유체역학을 가르쳐라 하는 거는 이제 그 학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교재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교재는 전반적으로 많이 커버를 하는데 그렇죠. 어떤 교재, 연력학 교재를 치면 어떤 것은 다른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교재를 선택한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그 부분이 부족한 한테 차이 나가요. 그렇죠.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평가 나가는 그 같은 화공에서 나오신 분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인증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강의와 연구 이런 거는요 계속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창의적으로 그 안에서 개발을 하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플렉서빌리티를 많이 주는 겁니다. 각 교수들한테. 그래서 교수가 판단을 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그 결정을 하는 거는 이제 평가 나가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 뭐 있으시면 계속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존의 평가하고 다른 거는요. 학습 성과에 중점을 둡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학생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지 선생님이 뭘 가르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친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뭐 ABC를 가르쳤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학생이 ABC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걸 가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도 안 가르치셔도 돼요. 학생만 잘 똑똑하면. 그 다음에 특정 능력의 교육 달성을 요구하고요. 정성적인 평가에 중점을 둡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다른 데서 평가하는 거는요. 뭐 SCI 논문 숫자가 몇 개고 뭐 몇 강좌 가르쳤고 하는 그 정량적인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육은 그렇게 평가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측정 못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성적인 평가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평가들은 뭐 아시겠지만 오면은 그냥 반나절이면 다 끝나는데 이거는 2박 3일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평가를 해요.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사전에 뭐 이것저것 그 자료 다 보고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정성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평가하는 사람이 군림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 교육하시는데 컨설팅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가서 봤더니 이런 좋은 교육이 있는데 이 학교에도 이런 게 가능하냐 뭐 그런 컨설팅이죠. 이 학교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가르쳐라. 컨설팅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로시저 이야기 하겠지만 가서 당일에 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30일 대용서, 14일 대용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가 해가지고 14일 대용서 해서 14일 동안 리스판스를 하고 그 다음에 안 고쳐지면 또 30일 동안 또 여유를 줘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고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고쳐지면 그때 가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도 못 고친다 그러면 이제 인정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 서양곤 박사님도 지금 학과장 아니요. 아직은 안 해요. 아직 안 해요? 다음 때. 다음 때 와서 여기 지금 모시고 보니 다만 관련돼서 오신 것 같아요. 어떤 하나 질문해도 돼요? 예, 예. 어떤 공식적인 틀이 이제 평가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틀이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요, 저희가 평가 자료를 교육을 2번을 시키는데 하루는 이틀간 시켜요. 그러니까 3일을 시킵니다, 평가를.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정성 평가를 하는데 평가자가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점수 잘 주고 이렇게 못하도록 다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크라이테리아를 딱 정해가지고 1, 2, 3 해서 요거 달성하면 1등급, 요거 달성하면 2등급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결과에 대한 거고 구체적으로 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how는 각자 교수님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시고 결과적인 what 그것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정성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막을 수 있도록 많은 내부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틀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인증 기준 설명할 때 좀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특징은 이제 창의적인 공학교육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설계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그 전체 과목의 반절은 설계 교육이 들어가요. 설계라는 게 뭐 드로잉하고 CAD하고 뭐 시뮬레이션하고 그게 설계가 그것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설계가 아니에요. 실험한다고 해서 무조건 설계 교육이 아닙니다. 설계는 학생들한테 오픈 프로블럼을 주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느 과목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창의적인 과목들을 좀 많이 도입을 하고 학생들에게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증은 전공 분야별로 줍니다. 저희는 이제 다행히 화학, 공학 및 유사 프로그램 해가지고 분야가 있어요. 근데 고분자 학회에서 지난번에 따로 고분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걸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학과 또 겹치기 때문에. 그런 학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산업안전학회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전국의 과 숫자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학문적인 특성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걸 다 이제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지금 17개인가요? 그렇게 지금 분야가 되어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행히 이제 화학공학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저희가 지금 학사과정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지금 이번에 교육부 저희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요 교육부에서 내년에 그 평가 센터를 만듭니다. 교육부에서 거기는 이제 전 영역에 걸쳐서 다 평가를 하는데 공학에 관련된 거는 공학 인증원으로 넘기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대학원도 평가를 준비를 하려고 저희가 좀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학부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학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모든 대학을 다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대학만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 또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평가 나가는 거는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8개 학교인가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제 이렇게 평가를 나가는데
그 내년에 그 평가를 원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반절밖에 못 나가요. 저희가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평가자 숫자입니다. 평가자를 워낙 많이 필요로 하는데 퀄리파이된 평가자를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한계 때문에 많이는 못 나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제 신청자가 갑자기 신청 학교가 많이 늘었어요 요새. 그래서 갈수록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캐파를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형적인 교육 지표보다는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GDP 10,000불 될 때까지 뭐 계속 그 목표를 쭉 정하고 쭉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이제 저희도 뭐 교수대 학생 비율이라든지 뭐 아직도 그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정량적인 게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대학들도 많이 이제 쫓아가고 있다고 보고, 요새 뭐 SCI 숫자도 뭐 숫자로만 카운트하다가 이제는 좀 질도 좀 보자 하는 그런 경향이 올라왔듯이 이 교육 분야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성적인 내용, 특히 이제 충실도 이런 것들을 진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기 때문에요. 이게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1등 어느 학교, 2등 어느 학교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레벨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증을 줘요. 최소 레벨. 근데 이 최소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국하고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급 서열제를 안 하고 최소만 만족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최소 만족했지만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교육이 되겠다라는 그런 자문 역할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 결과에 대해서는요, 어느 학교가 인증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거는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신문 하단에 저희가 지난번에 얼마를 냈더라? 그게 하단에 이렇게 내는데 한 5, 이거 비디오 테이프 하면 이거 잘 숫자가 잘못되면 곤란한데 대략 뭐 하여간 몇 천만 원인데 저희가 좀 산업체 지원을 받아서 좀 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과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여기저기 저희가 홍보를 해요. 어느 대학 무슨 과가 인증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지만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밀을 유지합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봅니다. 특히 뭐 교수님들 저 안에 그 내용 있잖아요. 남한테 좀 보여주기 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목표가 이제 뭐 여기 산업체라고 써 있습니다만 졸업생이 산업체를 많이 가는 학교는 그렇고 또 졸업생들이 학교나 연구소를 많이 가면 또 거기에 맞춰서 졸업생의 요구에 맞춰서 그 전문 능력 및 그 자질을 배양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인증을 참석하는 거는 그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불참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인증원 활성화를 위해서요. 저희가 이제 그 각 정부기관에 다니면서 몇 가지 그 규칙들을 좀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누리 사업 같은 때 인증을 하면 좀 가산점을 주고, 그러니까 교육부의 교육 관련 사업은 다 가산점을 줍니다. 조그만 그 뭐 무슨 과목 개발 뭐 이런 것들도요. 인증 받은 과에서 나오면 가산점을 주게 돼요. 산자부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관련된 과제, 특히 이제 정통부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연구가 아닌 교육 본과대 교육 관련된 거는 그런 과제들 있잖아요. 뭐 5천만 원, 뭐 1억씩 하는 거. 이번에 그 푸코 사업이라고 교육부에서 하는 것도 연간 그게 얼마씩이에요? 1년에 200억씩인가요? 해서 5년간 1,000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도 다 지금 그런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불이익이죠. 뭐. 그러니까 인증을 안 받으면. 그 다음에 산업체에서도 지금은 졸업생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부터 이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우리 이제 임원들이시니까 그 사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우선 그 인사 시범적으로 이제 작년에 그 많이들 데리고 갔습니다. 인증 받은 학교들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좀 날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얼마 안 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낼 수가 없지만 저희가 그런 격차를 내도록 인증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뭐 다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지금까지는 뭘 가르쳤느냐가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뭘 배웠느냐 학생들이 그거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배웠다는 것도 좀 저희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분까지인가요? 아니요, 40분까지 한 6분 남았어요. 빨리 좀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CPI고 꼭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워크를 중시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환적 자율 개선형 시스템 해가지고요. 예전에는 그냥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교과 과정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냥 가르치고 말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거예요. 졸업생들 또 뭐 현직에 있는 분들의 그 서베이 등을 통해서 그 요구를 반영을 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하고 교과적 과정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가르친 다음에 학생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구성원의 요구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 졸업생들은 어떠냐? 뭐가 더 필요하냐? 왜 형편없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또 바꿔야 돼요. 그다음에 기준이 지금 KC 2000년 그 인증 기준 지금은 이걸로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다 이걸로 평가하고 있는데 7개의 인증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학생, 그다음 교육 목표, 평가, 요소, 교수진, 시설 밑제로 이거는 과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딱 마지막 이 프로그램 이것만 이제 화공과 또는 기계과에 관련된 그런 7번째.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체들의 내용을 공과대학이 이제 잘 수용을 하고 공인원이 이를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입생이 들어가면은 그냥 공과대학에서 교육받고 졸업하는 게 아니고 산업체 가는 사람들 모니터링을 해서 잘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의 그 경쟁력을 강화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디맨드 드리븐 에듀케이션, 그다음 교육 내용이 이제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도화 문서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조금 문서화하는 게 조금 약하잖아요. 근데 인증은요, 여기 지금 보증 받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전부 서류로 말을 해요. 이번에도 저희가 모 대학을 평가하러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저희가 다 이렇게 이제 다 바꿔주고 오케이 했는데 평가 나간 사람들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안에 그 시스템이 여러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가자가 일단 그 과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같이 가거든요. A 대학의 기계과, 화공과 이렇게 쭉 있으면 그 A 대학 내 과별로 또 이퀴벌런시를 마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전국의 화공과끼리 또 비교를 시켜요. 그 다음에 전국의 공과대학끼리 또 비교를 하고 이런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평가 나간 당일에 그 사람이 평가하는 거는 일부예요. 그 사람들은 팩트 파인딩만 해서 다큐멘터하고 그 다큐멘터를 보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그런 걸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큐멘터에 안 남아 있으면 안 한 거예요. 아무리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다큐멘터를 좀 잘 만들어 놓으십시오. 인증 절차는요. 대개 이제 인증 평가 신청을 이 기간 동안 합니다. 한 5월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증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 이제 자체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봄에 시작해서 겨울방학에 보고서 제출하고 그
그 다음에 5월에 가서 이제 현지 방문 평가가 있어요. 나가기 전에 물론 이제 서류 심사 다 하지만 현지 방문 평가는 사실은 그렇게 큰 포션은 아니에요. 이미 이 서류 심사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돼요. 다큐멘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방문 평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 뭐뭐뭐를 보완하십시오 그러면 14일 내에 대응서가 와야 돼요. 그래서 보완을 했다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또 한 번 기회를 더 줍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또 더 고쳐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그 해의 마지막 12월 마지막에 이사회를 통과해서 최종 인증 평가가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 반이에요. 근데 이거 평가하시기 전에 이미 1년 내지 2년은 또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3, 4년 걸리는 굉장히 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한번 이걸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받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시면 이제 완전히 잘 됐으면 6년을 줍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안 나가다 6년 뒤에 가서 다시 보는데 지금 졸업생들이 많이 배출 안 됐기 때문에 2년 또는 4년에 한 번 다시 나가요. 그래가지고 평가해서 좋으면 이제 또 계속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은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인증이라는 게. 그 퀄리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퀄리티라는 게요. 매년 조금씩 좋아져야 됩니다. 가르치는 게. 뒤로 후퇴하면 안 돼. 교수님들 힘들어요, 이거. 자신 없으면 시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총장님이나 그 본부의 지원을 못 받을 거면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이거 교수님들만 피곤한 겁니다. 교수님들 자발적으로 하다가 괜히 힘만 들고 뭐 나중에 이게 좀 굉장히 그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 특히 이제 그 규정 같은 것들 바꾸고 학생들 그 과목 바꾸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재정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요새 그 모 대기업 임원 평가를 하는데요. 그 장이 연구소장이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장님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연구소장으로서 할 일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거 준비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네, 또 저희가 쭉 지나가죠. 쭉 지나가시고 여기 보시면 연도별로 저희가 이제 신규 평가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대학이 지금 현재 18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간 평가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지금 80개가 있고 보시면 영남권이 잠깐만 호남권이 좀 약한데 앞으로 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영남권이 많고 그다음에 평가자 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풀을 양성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 바쁘시더라도 평가자 그 만약에 요청해 보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서로 우리 발전하는 거니까. 지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증 기준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 비교하는 게 있고요. 잠깐만 뒤로 넘어가요. 또 하나 더.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4년제 문과대학은 워싱턴 오커드라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외국 이제 다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공대 쭉 졸업생들이 취업하고 또 기사가 되고 뭐 기술사가 되고 뭐 이런 길도 있고 뭐 진학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 학과별로 좀 잘 학생들을 좀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뭐 그러니까 40분이죠?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